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대화를 해볼 게 뭐냐 하면은 유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죠. 이런 말 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 116명 중 눈 씻고 찾아봐도 보수 정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치인은 전희경, 심재철, 김진태 의원 3명 빼고는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철저히 망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대 공천이 잘못됐다, 이런 말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뜯어볼까 합니다. 왜 그렇게 되고 망해버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그리고 참여연대하고 민변, 민주화 변호사 협회가 이제 민변이죠. 여기에서 다스 비자금 이것을 이제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스 비자금이 아마 그 시효가 3개월인가 남았던가 그럴 거예요. 3개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발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연관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행하면 또 어떻게 될까, 이거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석춘 혁신위원장 한번 말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116명입니다. 그런데 눈 씻고 찾아봐도 보수 정치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치인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 중에 이제 3명 빼고 전희경, 심재철, 김진태 이렇게 했네요. 전희경은 투사로서, 그리고 심재철은 리더로서 뭐 이런 평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또 김진태 의원은 자기 할 말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이제 보수 세력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리더, 이런 쪽으로 이제 평가를 해준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평가는 뭐냐면 보수가 망했다, 이런 평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난국에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나서는 사람이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했어요. 이제 긍정평가입니다. 이제 리더십 부분,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 중에는 가장 리더십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혁신위원장, 여기서는 유석춘 위원장 말이 옳다, 그러다, 아니면 평가가 정확하다, 아니다, 이제 그런 차원 이야기는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계기로 한번 돌아보고 짚어보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탄핵 이후로도 그렇죠. 탄핵 이후로 쭉 지켜보면은 자유한국당에 과연 제 소리 제 목소리 제 책임지면서 내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었냐,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지리멸멸 막 그렇게 됐어요. 눈치 보기 바빴고 또 이제 보신하기 급급했죠. 여론의 이제 광풍에 뭐 어떻게 하면 몸을 좀 사릴까, 이런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뭐 청와대의 직원들도 뭐 마찬가지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리고 그렇잖아도 지금 태블릿 PC 해가지고 뭐 김한수 등장하고 김미종 등장하고 행정관들이 뭐 이렇게 딱 등장하지만은 이제 그 사람들이든 저 사람들을 전부 보면은 그 무엇 하나 나서서 그때 현실은 이랬습니다, 이 부분은 뭐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등등, 뭐 누구 한 사람 제대로 나와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덧붙이자면 그것이 김한수 태블릿 빚이다, 이것은 이미 다 알려진 거고 지금도 법적 주인은 김한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들이 2013년 12월까지는 집중으로 사용했다, 그 말이야. 뭐 김미종이도 쓰고, 그러면은 그것이 그때부터 잠이 들어가지고 14년 3월 27일 딱 이메일 여느라고 한번 켜진다, 그 말이에요. 긴파 2014 그 메일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이렇게 다운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긴파 2014 이 메일은 김미종 행정관이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고, 또 그 메일로 3월 27일 그러니까는 드레스덴 연설문이 다운받아졌어요. 최순실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 드레스덴 연설문이니 다른 연설문이 늘 수정되니 말하니 막 그렇게 언론 방송 사방이 떠들었지만은 이 태블릿 PC 안에는 수정 능력 자체가 없었다, 국가수에서 확인한 거예요. 또 드레스덴 연설문도 웹이라든지 어디 가서 수정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수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국가수 발표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그때 잠들어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것이 태블릿 PC가 옆에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사용자 옆에 근방에. 그러니까 한번 그때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열어보고 또 2, 3일 또 좀 켜 있다가 4월 1일부터 또 잠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2014년 4월 1일부터 잠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15년 1월 16일 1년이 조금 안 됐잖아요. 그때 또 하루 탁 켜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도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최종 사용자 옆에. 그렇죠. 15년 1월 16일 하루 딱 켜졌다가 다시 꺼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 반이 훌쩍 넘는 동안에는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6년 10월 18일 바로 JTB 방송 여기 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안 나서잖아요. 또 검찰에서도 이거 최순실 거냐 아니냐는 그런 사람들 수사해가지고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갔는지, 뭐 고영태 책상에 갔다면 고영태가 어떤 노트를 통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누가 그거 갖다 놨는지 수사하면 나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위치 동선도 필요 없을지 몰라요. 이제 위치 동선 부분도 이런저런 사람들 전부 행적을 다 조사하면 위치 동선 누가 일치되는지 나온다니까요. 원래 이게 검찰에서 그걸 조사해야 돼요. 지금 뭐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국가수에 나온 보고서를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어찌됐든 자기들 그 좀 힘들고 이런 걸만 빠지고 회피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럼 이제 정당 정치하는 그 정치로 뼈가 굳어지고 또 10년 20년 정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당 대표를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정현 보세요. 이정현 어디 있는지도 요즘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이 자유한국당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 무슨 이런저런 책임이 있고 책임을 졌고 리더로서 나섰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를 좀 뭉쳐가지고 무엇을 나가고 해보겠다는 의지도 있는가 없는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그렇죠. 물론 딱 예산안 통과하고 뭐 어쩌고 할 때는 거기 뭐 밀고 땡기고 그런 모습은 좀 보여주긴 합니다. 무슨 법안 통과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인준하느냐 마느냐 그런 거 좀 있긴 있어요. 예, 그렇긴 하는데 거의 대다수가 자기 목소리 안 내고 조용히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아마 유석천 위원장이 그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세 사람이 조금 뭐 몇 마디 하니까, 그래서는 그나마도 이제 그렇게 한 것 같고 나머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래 버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20대 공천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이제 공천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공천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사람 쓰는 것이, 사람 보는 눈이 잘못됐다면 다시 고치고 보는 눈 기르고 그 관점을 어디로 해서 봐야 될 것인가, 이 정치인들이 리더들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걸맞는 사람인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보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리더는 그런 것을 잘 판단하고 잘 보고, 그러니까 눈이 좀 뛰어나야죠. 판단력 이런 거 지혜로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쓰고 이용할 것인가, 또 결합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오늘 좀 조금 더 언급을 할까 합니다. 현재 그렇다면 하는 형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근사치가 아닐까요? 그저 둥글둥글 원만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지역의 어떤 그 정책 같은 거 어떻게 한번 통과시키고 또 다음에 표 얻어보고 이런 데는 이제 굉장히 빠르겠죠. 그러니까 지역의 일꾼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참 활동하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없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형태로든. 그에 반해서 반대편에 이제 현재는 여당이고 뭐 국민의당이 그런데 그런 데는 또 그것도 반대예요. 그런데 국가적인 발언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자기 지역의 정책 통과도 좀 하기 쉽지 않을까요? 물론 찍혀가지고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렇긴 한데요. 찍혀버리면 또 안 되는 수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있긴 있는데 어찌 됐든 이 지역 차원에서 매달리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은 발언을 안 해요. 나서질 않아요. 3번을 해도 4번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정생활 4번 5번을 거쳐 똑같아요. 그 어떻게 하면 자기 지역의 현안이나 해결해서 국회의원 또 해볼까 이 연구밖에 안 하거든. 지방도시라든가 농촌지역 이런 데 이제 출신 국회의원들은 더 하겠죠. 그런데 대도시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매 일반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지역하고 상관없이 할 수도 있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체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체질적으로. 그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강성이다 발언 좀 세다 하면 공천을 안 줬다는 소리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수 우파 유권자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지역마다 저 사람이 우리 지역에 뭔 좀 좋은 일을 할까 이런 데만 그냥 주초점을 맞추고 그냥 둥글둥글 적당히 하고 이런 사람 그냥 막 뽑아내거든요. 뭔가 국가적으로 묘가 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거는 우리 지역하고 상관없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발언하고 하는 사람은 여론조사에 보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당선권이 멀어버리니까 공천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적당히 그냥 물에 술을 탔는지 술에 물을 탔는지 적당히 하고 줄 잘 서고 이런 사람이 자꾸 뽑히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그걸 선호하니까.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야당 시절 한번 보세요. 어땠습니까? 그 뭐 국가적으로 좀 강성 발언하고 뭔가 뒤 흔들고 파헤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 공천 줘버리잖아요. 공천 줬다면 또 당선 가서 덜컥대요. 유권자들이 왕창 찍어버린다니까 또 그게 틀리더라고요. 그게 틀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석춘 위원장 지금 김진태 의원도 말하고 했습니다만은 김진태 의원 저렇게 좀 자기 소리하고 그러면 춘천의 유권자들 특히 뭐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이 철저히 찍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스럽잖아요. 또 이것이 보수 우파 성향이라니까요. 그래서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천을 심사하고 하는 사람들도 유유부단한 사람을 공천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뭐 애국심이 있든지 국가 정책에 투철한 부분이 있든지 뭔가 자기 역할을 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 위주로 뽑고 그런 사람이 또 지역 현안 안 챙기겠습니까? 챙기는 것이죠. 그거는 이렇게 순서를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또 유권자들도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표를 행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물렁물렁한 사람들 가지고 놀기 좋은 사람만 공천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이제 우파 쪽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리더십 하는 거는 어떤 게 리더십이겠습니까? 앞에 나와서 막 싸우는 게 이제 그런 게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리더십은 각기 살아온 가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 많은 사람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하나로 응집시킬 수 있는 힘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 각기 필요한 자리에 요소에 잘 임명해 가지고 그들이 특성을 발휘해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게끔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십이 강하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리더십이 아니고 그 경우는 이제 투사, 전사, 이제 전사지요. 근데 이런 부분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10년, 20년 조직 생활을 하면서 또 성격하고 맞고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것이지 조직 생활 안 해보거나 또 그런 부분에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은 리더십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필수적인 건 반드시 조직 생활을 오래 해봐야 된다는 거하고 그 사람의 본래 성격 특성이 거기에 맞아야 될 때 이제 리더십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고 방식이 똑바로 돼야 되고 또 지혜로워야죠. 왜냐하면 사람 보는 힘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리더는 사람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럼 리더가 나가서 일을 하냐? 리더는 일일이 이런 일 저런 일 뭐 경제, 외무, 뭐 국방하고 쫓아다니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죠. 리더는 그거는 이제 전문인들이 하는 거예요. 전문인들이 그 전문인을 찾아내서 믿어주고 밀어주고 일하게 만드는 것이 리더지. 리더가 직접 다니면서 뭐 경제활동하고 저 현지 지도한다고 쫓아다니고 저 독재국가처럼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무슨 사고 나면은 그 사고 수습한다고 앞에 나가서 진두지휘할 그거는 리더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 분야에 해당 책임자 전문 10년 20년 거기서 뼈를 굳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설 알면서 나서서 흔들어 버리면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건 리더가 할 일이 아니고요. 자, 리더는 사람을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을 끌어모이게 하고 이게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사는 뭐겠습니까? 전사는 어떤 현안을 파헤치고 개발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키고 또 밖의 공격을 방어하고 이것이 전사입니다. 근데 이것도 10년 20년 체질적으로 늘 해온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안 한 사람 못해요. 이거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이 부분 이런 경우도 이 전사가 어떻습니까? 밖으로 대포를 쏴야지 안으로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동료들한테 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전사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예,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소리를 한다. 뭔가 자기 주관적인 소리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전부 각자 모여가지고 제대로 된 뜻이 나오니까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하고 뭐 모든 사람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 이건 안 되거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사람들이 특징이 다양하고 뭐 또 성격도 가지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공천을 할 때 내 말 잘 듣는 사람 둥글둥글하고 뭐 그저 순응하는 듯하고 이런 사람만 잔뜩 뽑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한 그 안에서는 리더도 나올 수도 없고 전사도 나올 수도 없고 자기 소리 내는 사람도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천은 망한 공천이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런 공천은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누가 당선될까 이거 위주로 공천을 하겠죠. 그 지역에서 좀 인기 있는 사람 그래 당선은 되고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사람만 위주로 해놓으면 아까 말한 그 국가적인 사안에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개발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모하면 이제 바로 비례대표 이 부분에서 뽑아내야 되겠죠. 근데 비례대표 이 부분에서도 그냥 술에 물 탄지 물에 술 탔는지 이런 사람만 잔뜩 갖다 뽑아다 놓으면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당이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죽어버린 당이죠. 그 정치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싸워지겠습니까? 또 늘 조직을 크게 하고 확장하고 방어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없이 이렇게 1년, 2년, 3년, 5년, 7년 간단 말이야. 근데 반대쪽에서 좌측에서는 거꾸로 해간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20%가 80% 되고 80%였던 것이 20% 되고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쫄딱 망하는 거지요. 그때 가서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언제 바꾸나 하지만 그것도 뒤집고 바꾸려면 10년의 세월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금방 그게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세월은 흘러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젊었던 사람도 늙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정치뿐만 아니고 주변에 무슨 의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경우가 바르고 의리가 있고 뭔가 자기 뜻이 분명한 사람하고는 계약을 해가지고 하지 그저 부들부들한 사람 함부로 일했다 큰일 납니다. 그 사람 이제 그저 뭐 하나 뚝 맡겨주고 이거 해 열심히 그건 성실하게 하면 그거 맡기는 건 몰라도 같이 의논해가면서 약점을 공유해가면서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다 배신해버리니까 조금 불리하면 다 빠져버릴 것이고 나 그런 거 모른다 그래 볼 것이고 절대 자기 불리한 것 감수하면서 이건 원래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주장 안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리더는 사람을 잘 봐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참여연대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입니다. 이게 민변입니다. 이거 7일 이전 대통령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입니다.
주식회사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 최대 지주가 이제 이전 대통령형 이상은입니다. 이상은 대표이사. 예, 그리고 성명불상 실소유주 이래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성명불상 실소유주 이제 사실상 이전 대통령을 지칭한 게 아니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두 단체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행령 그리고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이런 혐의로 이제 수사해달라 이러고 고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보면 2003년에서 2008년 다스 해수의 원자재 가격 이것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20억 정도 비자금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 43개 사명 계좌에 넣어 관리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가. 자, 그리고 이전 대통령 실소유 의혹 제기됐던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BBK 있죠. BBK. 여기 이제 특별검사를 지낸 정호영 변호사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특수직무 유기 혐의로 이제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 변호사가 그 당시 이제 특검이었는데 당시 광범위한 자금 추적을 통해 가지고 120억 이르는 다스 비자금을 확인해 놓고도 이를 수사 안 하고 덮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처벌해달라 이런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BBK 사건이 김경준이 그 관리를 했잖아요. 그 당시 이제 김경준이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다 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그때 시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인데 대통령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승리함으로써 또 대통령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당선되고 나서 김경준은 이제 구속되고 그리고 그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런 거는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수사를 맡았던 네가 그 당시 특검이던 정호영 씨가 그냥 덮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발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사가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막 속도를 내고 그럴 것이냐?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일단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 관련 이 부분이 3건 정도가 그러니까 고발돼 있다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됩니다. 3건 정도가 수사를 해서 속도를 내 가지고 좀 유리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수사 또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명박 대통령 아직도 힘이 많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그와 함께 힘을 합의했던 그런 흔히 친이 그런 소리를 들은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꽉 있어요. 현재 국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전부 각자 모여가지고 제대로 된 뜻이 나오니까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하고 뭐 모든 사람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 이건 안 되거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사람들이 특징이 다양하고 뭐 또 성격도 가지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공천을 할 때 내 말 잘 듣는 사람 둥글둥글하고 뭐 그저 순응하는 듯하고 이런 사람만 잔뜩 뽑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한 그 안에서는 리더도 나올 수도 없고 전사도 나올 수도 없고 자기 소리 내는 사람도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천은 망한 공천이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런 공천은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누가 당선될까 이거 위주로 공천을 하겠죠. 그 지역에서 좀 인기 있는 사람 그래 당선은 되고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사람만 위주로 해놓으면 아까 말한 그 국가적인 사안에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개발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모하면 이제 바로 비례대표 이 부분에서 뽑아내야 되겠죠. 근데 비례대표 이 부분에서도 그냥 술에 물 탄지 물에 술 탔는지 이런 사람만 잔뜩 갖다 뽑아다 놓으면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당이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죽어버린 당이죠. 그 정치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싸워지겠습니까? 또 늘 조직을 크게 하고 확장하고 방어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없이 이렇게 1년, 2년, 3년, 5년, 7년 간단 말이야. 근데 반대쪽에서 좌측에서는 거꾸로 해간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20%가 80% 되고 80%였던 것이 20% 되고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쫄딱 망하는 거지요. 그때 가서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언제 바꾸나 하지만 그것도 뒤집고 바꾸려면 10년의 세월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금방 그게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세월은 흘러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젊었던 사람도 늙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 정치뿐만 아니고 주변에 무슨 의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경우가 바르고 의리가 있고 뭔가 자기 뜻이 분명한 사람하고는 계약을 해가지고 하지, 그저 부들부들한 사람 함부로 일했다 큰일 납니다. 그 사람 이제 그저 뭐 하나 뚝 맡겨주고 이거 해 열심히 그건 성실하게 하면 그거 맡기는 건 몰라도 같이 의논해 가면서 약점을 공유해 가면서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다 배신해 버리니까 조금 불리하면 다 빠져버릴 것이고 나 그런 거 모른다 그래 볼 것이고, 절대 자기 불리한 것 감수하면서 이건 원래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주장 안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리더는 사람, 이제 여러분과 대화를 해볼 게 뭐냐 하면은 유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죠. 이런 말 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 116명 중 눈 씻고 찾아봐도 보수 정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치인은 전희경, 심재철, 김진태 의원 3명 빼고는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철저히 망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대 공천이 잘못됐다, 이런 말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뜯어볼까 합니다. 왜 그렇게 되고 망해버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그리고 참여연대하고 민변, 민주화 변호사 협회가 이제 민변이죠. 여기에서 다스 비자금 이것을 이제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스 비자금이 아마 그 시효가 3개월인가 남았던가 그럴 거예요. 3개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발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연관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행하면 또 어떻게 될까, 이거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석춘 혁신위원장 한번 말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116명입니다. 그런데 눈 씻고 찾아봐도 보수 정치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치인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 중에 이제 3명 빼고 전희경, 심재철, 김진태 이렇게 했네요. 전희경은 투사로서 그리고 심재철은 리더로서 뭐 이런 평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또 김진태 의원은 자기 할 말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이제 보수 세력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리더 이런 쪽으로 이제 평가를 해준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평가는 뭐냐면 보수가 망했다, 이런 평가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난국에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나서는 사람, 그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했어요. 이제 긍정평가입니다. 이제 리더십 부분,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 중에는 가장 리더십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혁신위원장 여기서는 유석춘 위원장 말이 옳다, 그러다, 아니면 평가가 정확하다, 아니다, 이제 그런 차원 이야기는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계기로 한번 돌아보고 짚어보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탄핵 이후로도 그렇죠. 탄핵 이후로 쭉 지켜보면은 자유한국당에 과연 제 소리 제 목소리 제 책임지면서 내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었냐,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지리멸멸 막 그렇게 됐어요. 눈치 보기 바빴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연관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행하면 또 어떻게 될까, 이거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석춘 혁신위원장 한번 말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116명입니다. 그런데 눈 씻고 찾아봐도 보수 정치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치인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 중에 이제 3명 빼고 전희경, 심재철, 김진태 이렇게 했네요. 전희경은 투사로서
그리고 심재철은 리더로서 뭐 이런 평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또 김진태 의원은 자기 할 말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이제 보수 세력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리더 이런 쪽으로 이제 평가를 해준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평가는 뭐냐면 보수가 망했다 이런 평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난국에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나서는 사람이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했어요. 이제 긍정평가입니다. 이제 리더십 부분,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 중에는 가장 리더십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혁신위원장 여기서는 유석춘 위원장 말이 옳다 그러다 아니면 평가가 정확하다 아니다 이제 그런 차원 이야기는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계기로 한번 돌아보고 짚어보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탄핵 이후로도 그렇죠. 탄핵 이후로 쭉 지켜보면 자유한국당에 과연 제 소리 제 목소리 제 책임지면서 내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었냐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지리멸멸 막 그렇게 됐어요. 눈치 보기 바빴고 또 이제 보신하기 급급했죠. 여론의 이제 광풍에 뭐 어떻게 하면 몸을 좀 사릴까 이런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뭐 청와대의 직원들도 뭐 마찬가지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리고 그렇잖아도 지금 태블릿 PC 해가지고 뭐 김한수 등장하고 김미종 등장하고 행정관들이 뭐 이렇게 딱 등장하지만은 이제 그 사람들이든 저 사람들을 전부 보면은 그 무엇 하나 나서서 그때 현실은 이랬습니다. 이 부분은 뭐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등등 뭐 누구 한 사람 제대로 나와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덧붙이자면 그것이 김한수 태블릿 빚이다. 이것은 이미 다 알려진 거고 지금도 법적 주인은 김한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들이 2013년 12월까지는 집중으로 사용했다 그 말이야. 뭐 김미종이도 쓰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지역마다 저 사람이 우리 지역에 뭔 좀 좋은 일을 할까 이런 데만 그냥 주초점을 맞추고 그냥 둥글둥글 적당히 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막 뽑아내거든요. 뭔가 국가적으로 묘가 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거는 우리 지역하고 상관없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발언하고 하는 사람은 여론조사에 보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당선권이 멀어버리니까 공천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적당히 그냥 물에 술을 탔는지 술에 물을 탔는지 적당히 하고 줄 잘 서고 이런 사람이 자꾸 뽑히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그걸 선호하니까.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야당 시절 한번 보세요. 어땠습니까? 그 뭐 국가적으로 좀 강성 발언하고 뭔가 뒤 흔들고 파헤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 공천 줘버리잖아요. 공천 줬다면 또 당선 가서 덜컥대요. 유권자들이 왕창 찍어버린다니까 또 그게 틀리더라고요. 그게 틀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석춘 위원장 지금 김진태 의원도 말하고 했습니다만은 김진태 의원 저렇게 좀 자기 소리하고 그러면 춘천의 유권자들 특히 뭐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이 철저히 찍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야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스럽잖아요. 또 이것이 보수 우파 성향이라니까요. 그래서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천을 심사하고 하는 사람들도 유유부단한 사람을 공천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뭐 애국심이 있든지 국가 정책에 투철한 부분이 있든지 뭔가 자기 역할을 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위주로 뽑고 그런 사람이 또 지역 현안 안 챙기겠습니까? 챙기는 것이죠. 그거는 이렇게 순서를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또 유권자들도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표를 행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렁물렁한 사람들 가지고 놀기 좋은 사람만 공천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이제 우파 쪽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리더십 하는 거는 어떤 게 리더십이겠습니까? 앞에 나와서 막 싸우는 게 이제 그런 게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리더십은
각기 살아온 가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 많은 사람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하나로 응집시킬 수 있는 힘,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 각기 필요한 자리에 요소에 잘 임명해 가지고 그들이 특성을 발휘해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게끔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십이 강하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싸움 되겠죠. 또 사람 쓰는 것이 사람 보는 눈이 잘못됐다면 다시 고치고 보는 눈 기르고 그 관점을 어디로 해서 봐야 될 것인가, 이 정치인들이 리더들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걸맞는 사람인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보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리더는 그런 것을 잘 판단하고 잘 보고, 그러니까 눈이 좀 뛰어나야죠. 판단력 이런 거 지혜로워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쓰고 이용할 것인가, 또 결합을 시킬 것인가 이런 또 연구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오늘 좀 조금 더 언급을 할까 합니다. 현재 그렇다면 하는 형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근사치가 아닐까요? 그저 둥글둥글 원만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지역의 어떤 그 정책 같은 거 어떻게 한번 통과시키고 또 다음에 표 얻어볼까 이런 데는 이제 굉장히 빠르겠죠. 그러니까 지역의 일꾼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참 활동하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없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형태로든. 그에 반해서 반대편에 이제 현재는 여당이고 뭐 국민의당이 그런 데는 또 그것도 반대예요. 그런데 국가적인 발언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자기 지역의 정책 통과도 좀 하기 쉽지 않을까요? 물론 찍혀가지고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는 한데요. 찍혀버리면 또 안 되는 수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있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지역 차원에서 매달리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은 발언을 안 해요. 나서질 않아요. 3번을 해도 4번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정생활 4번 5번을 거쳐 똑같아요. 그 어떻게 하면 자기 지역의 현안이나 해결해서 국회의원 또 해볼까 이 연구밖에 안 하거든. 지방도시라든가 농촌지역 이런 데 이제 출신 국회의원들은 더 하겠죠. 그런데 대도시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매 일반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지역하고 상관없이 할 수도 있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체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체질적으로. 그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강성이다, 발언 좀 세다 하면 공천을 안 줬다는 소리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수 우파 유권자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지역마다 저 사람이 우리 지역에 뭔 좀 좋은 일을 할까 이런 데만 그냥 주초점을 맞추고 그냥 둥글둥글 적당히 하고 이런 사람 그냥 막 뽑아내거든요. 뭔가 국가적으로 묘가 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거는 우리 지역하고 상관없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발언하고 하는 사람은 유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죠. 이런 말 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 116명 중 눈 씻고 찾아봐도 보수 정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치인은 전희경, 심재철, 김진태 의원 3명 빼고는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철저히 망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대 공천이 잘못됐다 이런 말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뜯어볼까 합니다. 왜 그렇게 되고 망해버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그리고 참여연대하고 민변, 민주화 변호사 협회가 이제 민변이죠. 여기에서 다스 비자금 이것을 이제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스 비자금이 아마 그 시효가 3개월인가 남았던가 그럴 거예요. 3개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발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연관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행하면 또 어떻게 될까 이거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석춘 혁신위원장 한번 말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116명입니다. 그런데 눈 씻고 찾아봐도 보수 정치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치인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중에 이제 3명 빼고 전희경, 심재철, 김진태 이렇게 했네요. 전희경은 투사로서 그리고 심재철은 리더로서 뭐
이런 평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또 김진태 의원은 자기 할 말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이제 보수 세력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리더 이런 쪽으로 이제 평가를 해준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평가는 뭐냐면 보수가 망했다 이런 평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난국에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나서는 사람이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했어요. 이제 긍정평가입니다. 이제 리더십 부분,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 중에는 가장 리더십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혁신위원장 여기서는 유석춘 위원장 말이 옳다 그러다 아니면 평가가 정확하다 아니다 이제 그런 차원 이야기는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계기로 한번 돌아보고 짚어보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탄핵 이후로도 그렇죠. 탄핵 이후로 쭉 지켜보면 자유한국당에 과연 제 소리 제 목소리 제 책임지면서 내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었냐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지리멸멸 막 그렇게 됐어요. 눈치 보기 바빴고 또 이제 보신하기 급급했죠.